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히 그거 다른 걸 뭐 말하기로 했었지만 뉴트리노 페이퍼가 몇 개가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게 나와서 좀 이걸 읽느라 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토픽에도 맞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페이퍼는 그 올라온 지 둘 다 되게 따끈따끈한 페이퍼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페이퍼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은 이분들은 이제 갤럭틱 스텔라 뉴트리노 플럭스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의 그냥 스텔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아스트로피지컬 뉴트리노 소스들이 뭐 코스몰로지 포함해서 이제 뭐 솔라 뉴트리노 있고 슈퍼노바 뉴트리노 있고 요 CNUB 있고 못 봤지만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 있고 이제 못 봤죠 아직은 뭐 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긴 하고 그리고 그 AGN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AGN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하이에너지 아스트로피지컬 오브젝트에서 나오는 그런 뉴트리노들이 있고 뭐 더 있겠죠. 좀 특징적인 것들만 이제 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처럼 다른 별에서 오는 뉴트리노도 컨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얼마나 클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의 스펙트럼 자체는 솔라 뉴트리노랑 크게 차이는 안 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플럭스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좀 서프레션이 돼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아이소트로픽하게 온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 은하에서 오는 걸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마 다른 엑스트라 갤럭틱한 거는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소트로픽하다기보단 약간 우리 이 플레인에 이제 조금 더 그 모여갖고 이제 오는 뭐 그런 양상으로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플럭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 토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연한 거지만 토탈, 그러니까 오늘 결과는 좀 이 새로운 접근이 이것도 이제 뭐 예전에 계산한 팀들이 있긴 하는데 이제 좀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이지만 뭐 결과는 뭐 서브 도미넌트 하다가 둘 다 결론이에요. 오늘 얘기할 두 가지 페이퍼가.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로우 매스 그리고 하이 매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매스 스텔라 그러니까 그 이제 스타들에서 우리 갤럭시에서 오는 것들을 이렇게 그린 건데 솔라 뉴트리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더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서퍼레이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토탈 플럭스에는 뭐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특기할 만한 점은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를 지금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솔라 뉴트리노 때문에 어느 정도 스레스홀드를 높게 잡거든요. 어차피 15 MeV보다 더 위에 있는데 이게 10, 20이죠. 그러니까 솔라 뉴트리노는 20 MeV면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햄 뉴트리노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쪽 걸 보면 되지 이쪽 걸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슈퍼노바 뉴트리노 백그라운드 얘기할 때 로우 에너지 서치에 대해서는 별로 굳이 신경 쓰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다만 한 2 MeV 이거 참 이거를 뭐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2 MeV 이하에서는 우리 은하에서 오는 스텔라 뉴트리노 플럭스가 디퓨즈 슈퍼노바 백그라운드보다 더 도미넌트 할 수가 있고 이거 두 개는 어느 정도는 아이소트로픽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 아이소트로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로우 에너지 슈퍼노바 백그라운드를 보려고 하면은 솔라 뉴트리노까지 함께 이제 정확히 스텔라 뉴트리노까지 함께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시사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만 살펴보면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 저 토탈에서 피크는 뭔지 아세요? 잠시만요. 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이게
한 0.8? 0.9? 잠시만, 이게 지금 제가 아래에 있는데,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래에서 내려가서 볼게요. 아, 네. 이게, 지금 이제 프로세스들 잠깐 리뷰를 하면은, 아마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잠깐 리뷰를 하면은, PP 체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시에노 사이클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헬륨, 그러니까 PP 프로세스가 있고, 시에노 사이클이 있고,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가 있는데,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는 하이매스, 하이 템퍼처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시에노 사이클이 이미 돌면서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이제 저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번에 서멀 뉴트리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와이프 드롭 풀링 스테이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도미넌트한 컨트리뷰션이 올 수도 있고, 이제 소위 플라즈몬 디케이라고 하는 이 옵쉘 포톤이 이제 뉴뉴바로 디케이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다른 프로세스에서도 있지만 이제 도미넌트 하지는 않은 걸로 나와 있고요. 잠깐 블럭스를 보면 지금 로우메스 스타에서만 나오는데, 아, 그쵸. 이게 아니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에만 지금 꽂혀갖고 이거를 읽었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일단 픽은 시에노사이클에서 나오는 이제 픽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이래,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그 적어놨었는데, 잠시만요. 큐, 큐, 이게? 이거는 스탠다드 프로세스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좀 부럽긴 한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음, 여기로. 음. 아마 베릴륨 7 뉴트리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저희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PP 체인이 있고 그 PP 뉴트리노, 이 베릴륨 그리고 펩, 이 BA 뉴트리노 전부 다 이제 PP 체인에서 나오는 뉴트리노들이고요. 펩 뉴트리노도 마찬가지고요. 저기에 이제 하늘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NOF 그리고 저런 EN EO, EF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에노 사이클에서 나오는 이제 뉴트리노들인데 그 베릴륨 뉴트리노 같은 경우는 이제 1 MeV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렉시노 같은 실험 아니면 이제 못 본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다크매터 디텍터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디렉트 디텍션. 최근에 제가 그쪽을 안 보긴 했는데 그쪽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낮아서 그 다큐멘터 디렉티드 제노 렌티 이런 거에서도 제가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그 페이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브렉시노에서 그 B7 유티노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픽으로 나오는 거를.
그쪽에 조금 다른 거하고 달리 좀 특징적으로 나와서 일부 서치에서 조금 저거를 타겟으로 해서 특정 것 볼 수 있다. 그런 페이퍼들이 옛날에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저도. 사실은 그 지금 지도 교수가 호닥 때 뉴트리노 피직스가 처음 막 사람들 열심히 할 때 그런 걸 좀 썼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구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은 지금 여기 한 번 꺾이고 또 여기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다만 이거랑 이거는 얼추 비슷하게 가는데 CNO 사이클이랑 PP 뉴트리노, PP 체인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스에 따라서 얘랑 얘는 코릴레이션이 있지만 얘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플럭스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스케일 업다운 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거의. 왜냐하면 뉴클리어, 이게 아래에서 나올 서멀 뉴트리노 플럭스를 제외, 이건 다 서멀 뉴클리어 플럭스이기 때문에 뭐 온도가 높다고 이 에너지가 크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뉴트리노 에너지가. 왜냐하면 핵 융합 반응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아니고 다시 한번 페이퍼로 가면 이거죠. 지금 앞서서 플럭스로 먼저 가면은 이게 로우매스 스타에서 여기에 솟아있는 얘는 이제 베릴륨 7 뉴트리노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픽은 1, 그러니까 1.6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CNO 사이클의 O 뉴트리노랑 이제 F 뉴트리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정도의 샤프 픽을 내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그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 F도 나올 거고 CNO 사이클이 있으면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얘가 당연히 나올 텐데 두 개는 이제 구별하기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굉장히 로우 에너지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F는 사실은 여기서 뭐 별로 보이지도 않죠. 방금 보이는 여기에 있는 얘가 방금 F 혹은 그 15, 15에서 나오는 뉴트리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만큼이 PP 뉴트리노고 이만큼이 햄 뉴트리노고요. 아니, BA 뉴트리노고요. 햄 뉴트리노는 아까 보면은 여기 위쪽 그림 보면 살짝 여기 붉게 바뀌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햄 뉴트리노고 여기에 지금 솟아 있는 것들이 이제 CNO 뉴트리노인 거죠. 그러니까 CNO 뉴트리노도 이제 그 매스에 따라서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그림 보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인터미디에이트 매스 뉴트리노가 있는데 인터미디에이트 뉴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드 라인이 그 썰만 뉴트리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템퍼러처가 좀 올라야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양을 비롯한 인터미디에이트 매스 스타에서는 이제 이 서멀 뉴트리노 컨트리뷰션이 이제 상당히 나오긴 한다. PP 뉴트리노보다 더 비록 갈 정도로. 뭐 그렇다고 이제 보통 디텍션 스트레스홀드가 어차피 발륨 기준으로 해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현재 디텍션에서는 이거 역시 영향을 못 미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벌지랑 신디스크, 식디스크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이따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그 모양만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메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벌지, 씬 디스크, 식스 디스크가 있는데, 씬 디스크는 조금 이제 좀 많게 나오긴 하는데, 위랑 아래 전부 다 똑같은 스케일로 그려놨거든요, Y축은. 근데 벌지랑 식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서프레션 돼 있는. 이거는 사실은 그 몇 가지 이유를 대는 게 이제 이거 하이메스 스타 자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에볼루션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그 메인 브랜치 지나가면서 뉴클리어 퓨전을 하면서 뉴트리노를 내는 시기를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오는 그 뉴트리노 플럭스를 과거로부터 보는 건데 이게 엑스트라 갤럭틱을 보는 게 아니고 갤럭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갤럭시 옛날에 있던 뉴트리노가 와봤자 그 몇 킬로파섹? 그러니까 광년으로 따져도 무슨 우주의 날만큼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해봤자 이 몇 킬로파섹 정도, 몇 킬로파섹이 몇 광년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우주 초창기에 오는 그런 것만큼 다 썸해오는 개념은 아니다. 갤럭시에서 초창기에 생긴 것들이 얼마나 오는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 뭐, 바리온 모델 자체는 이 벌지랑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적어도 이제 이쪽은 제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거는 저도 다큐멘터 프로파일 라이크하다는 거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그 벌지랑 씬 디스크, 식 디스크라는 게 네. 우리 은하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적으로. 아, 아, 그 모양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 부분에서 스타일 레볼루션이 어떻게 되고, 이제, 근데 한 가지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이제 천문 아스트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별들이 생성이 되고, 스텔라 에볼루션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사실 이쪽에서도 당연히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스타 포뮬레이션 레이스를 어떻게 하냐? 시리얼한 방법하고 이제 패럴럴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컨티뉴어스하게 가스가 오퍼레이션이 되는 그런 모델을 하는 거고 패럴럴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제 서로 다른 그 레이트로 일어난다고 하는 혹은 이것들이 이제 어떤 조합으로서 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분들은 이제 모르겠어. 이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첫 번, 그, 이러한 템포라라고 하는 앞서는 아스트로피지컬 뉴트리노 쪽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그래도 무슨 갤럭시 포메이션을 막 다 능수능란하게 모델링하고 해설이란 법은 없으니까, 이 팀이. 근데 이 어떤 투 인폴 모델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니셜 콜랩스는 이제 스틱 디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벌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인폴이 씬 디스크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얼마나 이제 에피션트하게 나타나 이런 모델링을 했을 때, 그 위에서 아, 살펴보면, 그래서, 네, 그래서 씬 디스크가 나중에 생겨서 그 하이메스, 하이메스일 때 그 뉴트리노가 더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군요. 하이메스, 그죠. 그래서 하이메스일 때, 씬 디스크 컨트리뷰션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벌지랑 식 디스크 컨트리뷰션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날아가고. 예. 음. 그러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생성량은 양 자체는 많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볼루션해서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 자체를 스텔라 버스 레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걸로 했는데, 뭐, 이제 어썸션이긴 한데 뭐 나름 이유는 있겠죠. 이거를 마치 우리 separation of variable 하듯이 이제 그 스텔라 포메이션 히스토리 펑션 SFH라고 하는 이 펑션하고
이제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곱으로 이제 이걸 쪼갰더라고요. 그래서 이니셜 매스 펑션,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모델링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완전히 할 거 아니면은. 근데 어쨌든, 이니셜 매스 펑션은 뭐 당화 같은 식으로 이제 parameterize를 해서, 근데 이제 스텔라 그 포메이션 히스토리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룩백 타임과 여기 우주 시작 지점이죠. 이제 13.5기가 라이트 이어인데 거의 한 9기가 라이트 이어 정도까지 해서 다 끝나버리고 first info에 의한 저 벌즈랑 틱 디스크에 형성되는 과정은 틴 디스크 형성 자체는 이제 현재 우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스타 포메이션도 일어나고 액티브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제 아래서 놓칠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뉴트리노 그 자체는 메인 브랜치 지나가는 동안만 거의 나오고 전후로는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글리저블 하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 벌지랑 식 디스크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아까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날아가고 틴 디스크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계속 그 컨트리뷰션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여기 보면 펑션 오브 JAMS 매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로 잠시만요. 이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로 에이지 메인 시퀀스, 그러니까 메인 시퀀스에 진입할 때 매스가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매스가 그러니까 제로 시퀀스에서 뉴트리노는 거의 대부분 나오고 그때 그 매스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메인 시퀀스 따라가는 걸추 다 비슷하게 가니까 그러면은 어떤 매스를 가진 애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뭐 메인 시퀀스를 다 지나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뭐 현재 우주에서 아직 단지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이 정도를 이제 서메이션을 해갖고 이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파라메트라이즈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거 그러면 보면 이제 뭐 당연하게도 이제 하이 매스로 갈수록 이니셜 매스 펑션, 그러니까 그 하이어 매스인 스타 자체는 수가 이제 굉장히 또 서프레션 되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만 아래에서 아까 씬 디스크가 좀 있는 이유는 하이매스는 어쨌든 간에 그 만들어내는 뉴트리노 자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컴pen세이트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사실은 로우 매스랑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 매스가 가장 이제 도미넌트하고 이제 로우 매스 같은 경우가 이제 로우 에너지, 그러니까 서멀 뉴트리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PP 체인도 있고 하니까 도미넌트하게 나오는데 이제 하이 매스 같은 경우는 더 하이어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수는 적지만. 저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스타들은 다 타입 1 스타들을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좀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타입 네. 2를, 그러니까, 어, 타입 2를 좀 헷갈리는데, 타입 2를 생각을 하게 되면 무거운 원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PP랑 CNO 말고 그 철에서 나오는 뉴트리노가 좀 더 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음, 고려가 됐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타입 1, 타입 2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저도 까마득하게 뭐 들어본 건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철에서 나오는 뉴트리노를 고려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면, 여기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아, 뭐 하여튼 스탈라 에볼루션은 다음과 같은 코드를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 디테일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고요. 네, 뉴클리어 리액션 관련된 것도 이 코드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직접 계산하실 분들은 이제 갖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서플먼터리에 이 플럭스는 줬대요. 그래서 그 뉴튼가 그 뭐냐 이 뉴트리노 플럭스는 자기들이 제공을 했으니까 뭐 쓰면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 보면 뭐 플럭스 계산도 사실은 뭐 이런 인터그레이션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하고 그 플럭스 어떻게 되는지 얘기로 갈게요. 이건 뭐 사실 지오메트리 계산하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인터미디어트 매스의 끝자락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긴 한데 이미 CNO는 이제 어느 정도 돈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돌기 시작하면은 그 약간 병목 지점이 N14에서 이제 프로톤 캡처 잠시만요. 여기는 이제 N13, N15긴 한데 N14가 인볼브하는 프로세스가 있나 보죠. 그쪽에서 이제 좀 병목이 일어난다고 지금 아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14가 이제 조금 여기 어반던스가 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22 네온까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뉴트리노가 이제 아이언 디케이에서 나오게 되고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헬륨 플래시 그러니까 방금 CNO를 넘어서 헬륨 이제 트리플 알파 프로세스까지 갔을 때에 이제 동반되는 이제 그 뉴트리노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이상도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까지는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뉴트리노까지 나오고 뭐 썰멀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메스 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시퀀스 라이프 타임이 이제 굉장히 짧은데 근데 벌지랑 그런 데서 있는 그 굉장히 올드 스타들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씬 디스크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컨트리뷰션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그냥 그 종류별로 이제 다 그려놓은 거긴 한데 뭐 거리별로도 이제 그려놓은 것 같고 저도 이쪽 뒤쪽을 완전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 이거를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디텍션이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페이퍼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페이퍼 역시 그렇게 희망찬 결론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시사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로우 에너지 뉴트리노를 어떻게 디텍션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로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디퓨즈 스퍼너가 백그라운드보다는 어쨌든 위로 올라와 있고 거기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다른 페이퍼가 이제 이 페이퍼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별 얘기는 아니고요. 그 매터 웨이브 인터페로미터라고 하는 걸로 뉴트리노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뉴트리노는 갈륨 디텍터가 스트레스홀드가 0.2 MeV 정도 돼서 가장 낮아요, 지금까지는. 0.1, 0.2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것을 이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세팅 자체는,
예를 들어서 뭐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제, 근데 저도 이것들을 정확하게 페이지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사실은 조금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요즘 뭐 퀀텀 센싱이 어쩌니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톰을 가지고 그 원자 간섭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진짜로 원자를 싸갖고 간섭 패턴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원자의 양자적 성질을 써서. 근데 이제 중간에 그 패스에 따라서 다크메터 그 인터랙션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도 암이 이제 길이가 달라지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패스에 따라서 뭐 거리를 다르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크메터 디텍터 인터랙션에 의해서 뭔가 좀 되면은 두 가지 이제 큰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디코히어런스고 두 번째가 페이즈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간섭 무늬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디코히어런스가 있으면 이제 앰플리튜드 자체가 줄어들고 페이즈 이펙트는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여준 거긴 한데 약간 쉬프트가 되는 거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위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걸 이제 블루라고 하고 아래로 가는 걸 퍼플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저도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직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데ን시티 매트릭스가 그 이제 완전히 퓨어한 스테이트면은 그 아이덴티 그 다이아고널에만 나와 맞나 이게? 이게 맞 다이아고널 파트만 나올 텐데 이제 이런 이런 믹스드 스테이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 오프 다이아고널 파트가 나오는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복소수니까 이게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 앞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그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 사이를 준비를 해서 인터페로미터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푸사의 tilde가 됐을 때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랑 같은 식으로 매저가 될 확률. 그러니까 뭐 그걸 통해서 인터피어런스를 보는 거겠죠. 그 패턴을.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S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댐핑 텀으로 나오고 이제 파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오실레이션 파트로 나와서 이제 S라고 하는 게 이제 디코이어런스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파이가 이제 페이즈 쉬프트 파트를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마, 그러니까 방금 이 컴플렉스 이 감마는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떤 R이 뭔지는 해야겠지만 이제 어떤 인터랙션에 관한 어떤 넘버고 이제 저것들을 다음과 같이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저도 계산을 다 따라하지 못했는데 이 R이 그러면 뭐에 비례를 하냐? 그 R이라고 하는 게 이 R이 잠시만요. 이 페이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 그 페이퍼인데 그 P 디코이어런스라고 하는 거를 접근을 해야 된대요. 디코이어런스 프로바빌리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라인 이 벡터죠. 베이스라인에 얼라인 돼 있는 방향으로 그 모멘텀 트랜스퍼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그 아톰에게 저게 디코이어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소고날하게 가면은 뭐 이제 그 오소고날하게 가면은 P 디코이어런스가 1-1이니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펙트가 없다. 그래서 그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크메터 백그라운드랑 각도가 달라질 테니까 두 개의 패스가 그런 식으로 그 인터피어런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아톰이 가는 거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뉴트리노가 많이 지나갈 텐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근데 뉴트리노가 지나가는 게 뭐가 있나? 이거 굉장히 어차피 로우 에너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로우 에너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가 하나가 있고. 어차피 하이 에너지 주면은, 디코히어런스는 디코히어런스고, 만약에 페이지 이펙트 같은 경우는 또 아마 워시아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로우 에너지 뉴트리노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타겟으로는 솔라 뉴트리노, CUV, 그리고 리액터 뉴트리노가 있는 거죠. 뭐, 조금 더 이제 뻥을 치면 아까 말한 디퓨즈 스퍼너바 백그라운드의 로우 파트, 아니면 갤럭틱 스텔라 뉴트리노 플럭스의 로우 에너지 파트,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레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산합니다. 아, 근데 실제로는 거의 그 세븐스 계산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트리노가 와서 아톰을 이렇게 치는 거니까 로우 에너지 리전에서 세븐스 계산처럼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톰을 고려를 하고 뉴클레우스도 때리고 그러니까 전자 구름까지 포함해서 아톰도 때리고 그리고 나노 파티클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나노 파티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그 세븐스 같은 경우는 n 스퀘어 이낸스먼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넘버 자체가 많아서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저도 이제 그 계산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 어떤 퀀텀 이펙트 때문에 n 스퀘어 이낸스먼트가 있대요. 이것도 좀 웃긴 게 저도 여기 막 중간에 뭐 서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저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When the delivery wavelengths of the probe particle exceed the target size, scattering amplitude with individual constants add coherently, we urge cross sections that scales as n squared rather than n for systems with n scatters. 근데 이게 세븐스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팩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케이. 뭐 핵을 통째로 쳤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븐스를 제가 계산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계산이 저렇게 된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알고 있어서, 오케이. 근데 디퓨즈 아톰 가스를 가지고 하는 아토믹 인터페로미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그 실제로는 원바디 인터랙션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뉴클레온이랑. 제가 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토믹 인터페로미터로 이걸 할 때 그 세팅을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 N 인핸스먼트만 나타나고 N 스퀘어 인핸스먼트가 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퀀텀의 세계가 이게 우리가 어떤 파티클이 있고 어떤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통째로의 어떤 시스템으로서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하나만 떼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인핸스먼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심해서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n 스퀘어 이네스먼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코이런트를 제대로 보고 싶어서 드보로의 웨이브랭스가 타겟 디스턴스보다 훨씬 길어야 된다는, 타겟 사이즈보다 훨씬 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그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코어런스 이네스먼트라는 게 덴시티 매트릭스 레벨에서는 n 스퀘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여기 그냥 이 표현을 한번 봐야겠네요. 아토믹 인터페로미터는 인디비주얼 아톰들이 uncorrelated superposition state로 돼 있어서
하나씩을 매저할 때 이제 뭐 원바디 옵저버블 한다 뭐 이런 논문을 22, 14에 보면 뭔가 논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우 씨 잘생긴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저도 어떤 소린지 저도 좀 당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제가 이해한 거로는 그러면은 이 어쨌든 타겟 아톰들도 코이런트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얘기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만든 어떤 하이 인탱글드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NOON 해가지고 그 한쪽 어떤 희한하게 만드는 어떤 특수한 인탱글드 스테이트를 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더 큰 거 나노 파티클 같은 거 쓰면은 그것들은 통째로 인테글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은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 아토믹 인터페로미터라고 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중에서도 그 디퓨즈 아토믹 개스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 세팅이 있나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그 세팅을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제 종이로는 열심히 읽었는데, 어? 왜 해석이 안 되지?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디퓨즈 아토믹 클라우드를 실험 세팅으로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액세서블 익스페리멘트 옵저버블이 근데 이제 저도 디테일을 아직 못 읽었어요. 이게 좀 양자 공부가 좀 필요해서. 근데 어쨌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째로 이제 시스템을 좀 매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쏙쏙 빼오는 느낌이라서 그, 매, 그 엠바디 인핸스먼트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니 이 세팅이 아니고 어찌 보면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이 버전 4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방금 아까 그 페이퍼인데 그 n 스퀘어가 아니고 n 인핸스먼트만 받는다는 문제를 펼쳤는데 최근에 이제 실험 결과도 약간 비슷한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논증이 조금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쪽 저자들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n 인핸스먼트에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조금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그 논문 같은 경우도 Matter Interferometer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나노 파티클 같은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러면 이건 또 궁금해지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아톰의 이제 아톰끼리의 코헤런트 스테이트가 중요하다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아톰과 아톰 사이의 거리보다 그 드보르이 웨이브랭스가 길면은 그러면은 그 유트리노 입장에서는 아톰들이 이제 코헤런트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이제 n 스퀘어 이네스먼트가 보이는지 여기서 디퓨즈가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캐릭터리스틱 랭스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쪽은 제가 나중에도 공부를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쪽은. 왜냐면 이 중간에 언급된 매지스 이런 실험도 지금 저 있는 곳에서 주도해서 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저희 동기들에서도 이런 거 이쪽 실험에 참여하는 애들이 많아서 어떻게 잘 혹시 하나 건지면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헛된 희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냥 어차피 트리비아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디코이런스는 영향을 받는데, 이분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뭐 그런 세팅이건 뭔 세팅이건, 아까 말한 파이 파라미터 있잖아. 페이즈 쉬프트. 페이즈 쉬프트는 영향을 안 받고, 또 이분들이 특정, 예를 들어서 분산 같은 거를 구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하이어 모멘타, 그러니까 민, 바리언스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스큐드니스 뭐 그런 거에서 하이어 모멘, 하이어 모멘트 옵저버블들은 또 그 엔스퀘어 이나스먼트를 받는데요. 저도 지금 그 논증을 읽다가 말아갖고 어떻게 되는지는, 왜냐면 그게 막 수십 페이지 수가 길어서 못 읽었는데, 그런 이제 다른 옵저버블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디코이런스가 그런 특정 상황에서 옵저버가 안 되는 거고, 그런 이슈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동현 씨가 예전에 했던 무슨 퀀텀 그 있잖아요. 그, 그 페이퍼도 최근에 후속작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 퀀텀 스테이트 레벨에서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실험으로 가면 서프레션이 많이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실제 옵저브를 할 때는 또 분명히 이론 레벨까지는 이게 다 되는데, 이게 어떤 특정 상황으로 가면 서프레션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조심해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교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비즈니스를 보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거는 그 에너지 스케일별로 뭐 많이 이거 나누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것도 이제 플럭스 계산하는데, 아까 다만 P 디코이어런스가 디렉셔널리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보면은 솔라 뉴트리노랑 리액터 뉴트리노는 디렉셔널리티가 확실하죠. 리액터도 이제 충분히 가까이 있다고 한 전제하에. 근데 CUV 같은 경우는 아이소트로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결과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 솔라도 썰만 뉴트리노까지 이제 고려해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BSM도 고려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뉴클레온과 BSM 상호작용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뒤에 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스탠다드 모델 케이스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스탠다드 모델 케이스는, 이거는 뭐 실험 세팅인데 이것도 결과로만 갑시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10 to 마이너스 17, 15, 뭐 못 보죠? 네. 다시 말하면 저런 실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아, 저 백그라운드는 무시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시해도 되겠구나. 뭐 그런 이제 뉴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분이 인용을 제대로 했다면은 이전에는 이거를 시스테마틱하게 계산한 페이퍼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의뢰 뭐 없겠지 하고 이제 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럼 이분은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했더니 안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BSM이 있으면 이거를 시뉴비랑 솔라 리액트 뉴트리노 플럭스로 고정하면 컨스트레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해봤더니, 시뉴비는 조금 이제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컨스트레인트를 줬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그 일렉 뉴트리노 뉴클레오필릭 컨스트럭 이 스커플링이거든요. 인터랙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리노랑 상호작용해야 되고, 핵하고 이제 세븐스 라이크하게 밀어내야 되니까 그 프로톤이랑 뉴트론 뭐 한쪽만 있어도 되겠지만 양쪽 커플링을 이제 동등하게 줘서 그 두 개의 이제 곱을 이제 컨스트레인트 하는 건데, 리액랑 솔라 그리고 시뉴비 조금씩 그래도 현재 컨스트레인트 레벨을 조금 넘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이제 준 게 하나가 있고, 어,
잠시만요. 갑자기, 갑자기, 우리, 그거는 어떤 거를 준 거였지? 똑같은 거 한 거 같아서. 아닌가? 이 GX가 그것도, 이게 GX가 사실은 G-New, GNP 커플링인데,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아마 이것도 프로젝션 하면 어딘가 있긴 할 텐데,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또 이것도 뉴트리노랑 뉴클레오 필립 커플링이라서 아마 어디쯤에 있을 텐데,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BSM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이런 식으로 줬다. 근데 이제 그래도 관심 있는 거는 뉴트리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뉴트리노 어쨌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소스만 컨트롤이 잘 돼 있다면 BSM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CUB도 그래도 매저는 안 됐지만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다들 동의를 하는 어떤 그런 소스인 거고, 그리고 뭐 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서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기존의 소스로는 잘 못 가는, 그러니까 디텍터로는 잘 못 가는 영역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이, 이런 쪽으로도 조금 최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조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니, GS, New F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는 바닥을 치지만, 어쨌든,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읽은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좀, 뭐, 이런 거, 퀀텀 센싱, 이런 쪽도 막 사람들이 하니까 요즘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모르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확실히 좀, 네, 요새는 뭔가 이 퀀텀 센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당장 뭐 논문을 안 써도, 모르고 가기엔 좀 뭔가 찜찜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맨날 다크메터 기준으로 하니까, 당장 내가 하는 거랑 너무 멀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근데 일단, 쓱 보니까, 애브스트랙트 보니까, 그렇게 프로미싱 하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음, 그래도 일단 저걸 읽어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반대로 다크메터 하는 쪽에서는 볼 이유가 되게 좀, 모티베이션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특히 이제 스칼라 다큐멘터를 고려를 하면 무조건 인스트루먼트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저희는 이제는 라이트 다큐멘터를 훨씬 많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걔를 이제 파티클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루먼트가 그러면 웨이브 상태로 일어날 텐데 그러면 퀀텀 코이런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게 이제 음, 클래시컬 리밋이랑 맞는지 그런 거는 이제 한 뭐 논문 좀 찾아봤었는데 그냥 10년 전부터 네.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10년, 20년. 그, 그래서 네. 뭐 약간 실험 세팅 자체는 한 10년 전부터 막 활발하게 언급을 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볼츠만 이케이션에서의 보조 아인슈타인 인핸스먼트와 이제 파라메트릭 리조넌스로 설명을 하는 것 그 두 개가 얼마나 이제 연결이 잘 되느냐, 잘 맞느냐, 뭐 음, 이런 것들을 시그리컬적으로 뭐 고려를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런 페이퍼들은 뭐 한 10년 전에 되게 많이 나왔었고 뭐 지금도 아직 조금 고려되고 있죠.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레코, 네. 정동현 씨가 죄송해요. 정동현 아니, 씨가 말씀하세요. 여수에서 발표했던 것도 그 액시온 스타에서 그 퀀텀 코헤런스, 퀀텀 네. 이펙트를 이제 좀 풀어보려고 퀀텀 필드 시리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논문을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논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퍼블리쉬가 지금 레코더 일단 끌게요.